새벽 5시, 이 선택이 가족을 살릴지 망칠지 모르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5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며느리 방 서랍에서 본 은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이름 출금 내역, 마지막 잔액 3만 원, 조정 신청 통지서라는 글자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는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 어머니가 한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며느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냉장고 문을 열 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을요. 며느리가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숨을 한 번 더 쉬는 것도요. 밥상을 차릴 때 며느리는 아들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식사를 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깨어 있었고 저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작은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 밑 작은 점이 형광등 아래에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턱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깨는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던 회색 가디건이 소파 등받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 귀걸이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귀걸이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아들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베개 한쪽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수첩과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보지 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 약국 봉투, 그리고 은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져 있었고 안에는 거래 내역서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입금 내역은 없었고 출금만 연속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잔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늦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현관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귀걸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제 계좌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고 집 앞 골목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짧은 인사를 하고 저보다 먼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약속대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들어온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저는 거실 불을 켜둔 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오늘 일 많았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좀 그랬습니다. 아들은 대답했지만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고 아들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가끔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다가 가방에서 은행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 계좌에는 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현관 우편함에 등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들이었고 보낸 곳은 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6시쯤 돌아왔고 현관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왔네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종이 2장이 들어 있었고 아들은 그것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조정 신청 통지입니다. 아들이 짧게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고 아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고 국을 덜어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반찬을 더 내왔습니다. 어머니는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일어나기 전 해가 채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었고 저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500만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집안일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고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법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건물 앞 안내판을 보고 민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조정 신청 통지가 왔는데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법원을 나와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멈췄습니다. 동전을 넣고 아들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재훈 씨 계십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두부, 김치, 계란, 파 한 단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셨어요? 응, 장 보러 다녀왔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는 신발을 신고 나갔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본 것들을 넣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 앞으로 또 다른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에 서 있었고 아들이 퇴근해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뜯지 않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뭔지 안 봐도 되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안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물러나 거실에 앉아 아들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 더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대며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어려운데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들 일인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며느리 방에서 본 내역서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금 기록, 대출 표시, 그리고 연체 안내 문구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에 또 봉투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7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또 왔구나.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탁자에 앉아 가방 안에 든 500만 원짜리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들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응, 바람 쐬러 나왔다. 그러세요. 저녁은 집에서 하실 거죠? 그럴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청 앞을 지나쳤습니다. 민원실 안내판이 보였고 저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서류를 재빨리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볼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신발을 벗다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내일 같이 은행 좀 가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란 걸 엄마는 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엄마 은행으로 가자. 어머니, 이건 엄마가 하는 거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과 도장을 챙겨 현관에 섰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며느리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고 말없이 은행까지 걸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고 저는 아들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움직였지만 저는 시선을 직원에게 고정했습니다. 담보로 잡을 게 있으십니까? 집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엄마 명의 집이다. 엄마가 쓸 거다. 그래도 이건, 재훈아, 엄마는 내가 뭘 갚아야 하는지 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다시 직원을 보았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서류 작성에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장씩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승인이 나고 돈은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엄마가 빌린 돈이다. 그래도 내가 갚을 곳에 쓰면 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일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집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일이면 엄마가 하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회사로 향했고 저는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있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좀 갔다 왔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변제 확인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들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지만 방문을 닫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가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장면을 창문 유리에 비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마트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들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딱히 없는데 당신은? 저도 그냥 둘러보려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것이 오랜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편함에 은행명의 봉투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자를 납부하고 나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는 여전했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과일을 꺼내 씻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가 다시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자. 제가 부르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옆에 앉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국을 더 떠주고 반찬을 권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을 따라 주었고 아들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고 매달 이자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고 거실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 어머니가 한 행동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